문학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틀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를 찾는 거예요. 문학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요, 틀린 거를 찾는 게 아니야. 없는 거를 찾는 거야, 없는 거. 옳지 않은 질문을 선택을 하라 했을 때 A, B, C 간만 했잖아요. 틀린 거를 1대1 대응으로 찾아내는 거는 사실상 연습만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없는 걸 찾으려면 좀 먼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먼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 왜? 없는 게 한 번에 안 보이면 없는지 있는지도 몰라. 왜? 시야는 게 좀 복잡하거든, 사실. 윤희섭의 문학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3편을 그 전에 일단은 다음 영상은 이제 비문학론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이유 이런 거 설명할 건데, 저는 문학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해설 이런 거 해줄 생각 없어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를 거기 간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딱 알려준다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문제풀이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강의는, 앞으로 있을 모든 강의들도 좀 재밌고도 과외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직접 내가 시험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풀었을지 그게 일치해야 되거든. 쓸까요? 왜 이렇게 잡설이 길었냐면, 오늘 준비한 문제가 사실 최고급 난이도 문제입니다. 최고급 난이도 문제. 근데 이것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약 한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준비한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어떤 문제냐, 2011 불수능 탑3 안에 드는 2011 수능인데, 사실상 1997 수능을 제외하면은 이 수능이 역사상으로 가장 어려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도 문학에 쉽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오늘 풀 거는 딱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시 하나를 가지고 깊게 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네, A, B, C, 감마는 알파다. 근데 이 알파는 감상이고, 이 감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A, B, C, 감마는 다 설정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 거는 이제 보기 참조 유형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 보기는 이 감마 알파 값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답으로 문제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시의적 표현에 대해 가지고 굳이 다 해설할 필요 없고, 그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문제를 딱 폈어. 이제 전부 다 이제 내가 시험장에 들어왔다. 자, 레드선 딱 하면은, 자, 이제 자화상 윤동주, 이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거지만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이번에 그런 거 배경 지식 하나도 없다 하고 이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을 딱 읽어보면은, 일단 화자는 나인 것 같아. 화자는 나인 것 같고, B 공간 역시도 우물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과 요거 토픽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연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물 속에는 구름이 흐르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비치는 상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현재라는 거는, 현재 과거는, 현재 가을 정도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밑에 부분 그냥 읽어요. 문학 왜 만들었어? 유해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대로 가야지, 재미로. 근데 우물을 딱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 처음에 나왔던 ABC를 가지고 시적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베스트예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림으로 그려야 돼.
시적 상황이 뭐냐면은 우물,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기에 비친 하늘의 모습, 이형까지는 딱 그게 그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사나이가 나오네. 자, 그럼 인물이 또 추가가 됐잖아. 근데 이 사나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물 속에 비치는 사나이는 누구야? 나지? 맞잖아요, 이거. 요 정도는 생각해야죠. 그럼 이거는 나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거네? 나를 객관화 시켜가지고 내가 평가하는 거네? 뭔가 조금,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자, 미워서 돌아갑니다. 부정적인 언어, 세모로 표시할게요. 돌아가다 생각하다 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지네. 가엾어지네는 사실 좀 연민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워서 돌아갔고 가여워서 도로 갔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반대적인 성향을 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단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 그대로 있네. 근데 또 미워졌어. 또 미워졌어. 또 생각하다 보니 또 그리워져.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싫다. 드렁큰 타이거의 내가 싫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하네. 좋고 나쁘다. 좋고 나쁘다. 그러고 나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흐르고 항물이 펼치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하고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자, 이러고 넘어가가지고 보기 한번 봅시다. 자, 보기 참조 유형이잖아요. 우리 간마를 이제 제한을 시킬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 말했던 간마는 사나이가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물에 대해 가지고 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 했다. 뭐 이 정도로 간마를 감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딱 했을 때. 근데 이 설명을 이제 보기를 참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자화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됐대. 상징적 관성으로 볼 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래. 우물이. 그리고 하늘 향해 있는 동굴이며 모텔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모텔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래. 이런 거 보면은 자황상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즉 성찰이죠. 성찰. 개인이 왔다 갔다 했잖아. 자꾸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개인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성찰했다고 하는 거는 전혀 틀리지 않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잖아. 그 상황에서 그냥 바로 문제를 읽어요. 1년에서 화낸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로 보아 하자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고, 뭐 맞겠지. 틀린 말 없잖아. 보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3년 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있는 자연의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 이름으로 하자가 지향해온 바를 담고 있겠군. 자, 여기서 저는 세모 쳤어요. 지향해온 바에 대해 가지고는 자화상에서도 보기에서도 뭐 지향을 했다? 뭐 그 부분은 없어. 그 부분은 없어. 그리고 또 하늘이 지향하는 바다? 그거는 잘 모르겠다. 제3년 5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이었죠. 화자의 반응을 보아 자신의 성찰한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맞죠. 이걸 통해서 내 감상이 틀리지 않았다도 오히려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6년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을 들여다보는 화자의 존재감과 끝났음을 의미하겠군. 자, 여기서도 세모쳐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봐봐. 근데 여기서 왜 뭔 말인지 모르겠냐면 이 부분 때문이에요. 존재 탐구를 끝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도 몰라요. 이거는 뭐 이전에 나왔던 표현도 아니고 이게 사실상 너무 극단적인 말이지. 끝냈다라는 말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모를 쳐요. 유견에서 뭐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하여 내포되어 있겠고, 사실 이 뒤에 문장은 이거 나중에도 뭐 10월이나 9월쯤에 쓸 건데 안 읽어도 되는 보기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디 내포되어 있겠지. 뭐 시를 썼는데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 내용이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쳐줘죠. 그걸 믿어야죠. 어떻게? 두 가지 풀이법으로 풀이를 할게요. 하나는
실전에서 제가 풀었던 방법,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물어가면서 노트에 제가 그 오답 노트 그거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봐서 이 문항마다 체크한 게 있었는데 그거 두 개 할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딱 봅시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했잖아요. 이연에서 지향해온 바를 담고 있겠군. 이거를 사실상 저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확률적으로 들어가요. 확률적으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찍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요거는 요게 확실히 맞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 맞으면 되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늘이 긍정적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야. 없는 말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왜냐? 보기에서 향해 있다고 했거든. 지향.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의 한 사실상 요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4번을 보면은 이제 존재 탐구가 끝났음을 의미하잖아. 근데 여기서 읽어보면은 이제 다시 읽었다고 생각해. 시를 다시 한번 읽었다고 보면은 다시 그리워집니다 하고 나서 이 사나이에 대한 평가가 보류가 됩니다. 만약에 존재 탐구가 끝이 났다면 이 사나이에 대한 평가가 나왔겠죠. 근데 사나이에 대한 평가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존재 탐구를 끝냈다라는 말과 동의어일까? 이게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걸 전문답을 4번으로 했습니다. 그거 뭐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해설도 잘 없어요. 저는 이렇게 풀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설. 이 부분은 뭐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세요. 제가 물어본 거는 2, 3, 5번이었어요.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통적으로 대성학원에서 이제 대성학원이나 인강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는 2번, 5번이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셨고, 그럼 2번, 5번은 왜 안 되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게, 2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비치는 하늘의 모습은 이게 하늘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시어 자체가 플러스 궁극적 이상을 나타낸다. 즉 그래가지고 수직적 공간에 있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요소인 하늘은 지향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은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평가는 안 했지만 저는 어떻게 시험장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5번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랑 생각이 똑같으셨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고향과 같은. 모태와 고향은 사실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고향과 같은은 애초에 직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뒷부분인 모태적 공간 자체를 꾸며주는 말에 불과하며,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것 자체는 시에서 드러나 있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4번은 왜 맞냐? 이것도 두 개가 나뉩니다. 4번도. 처음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 분은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 존재 탐구를 끝냈다는 원인이 되진 않는다. 이걸 원인과 결과로 인과라고 하죠. 그걸로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난 게 존재 탐구를 끝낸 거면 여기서도 끝낸 거가 돼야 된다. 왜? 원인을 함께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2, 3년에서도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 그때는 존재 탐구를 끝내는 거 그때도 끝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2년과 6년은 한 주 조금의 추가된 사실상 1년을 제외하면 수미상관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2년과 6년에 있어가지고
큰 깨달음이 없고 그냥 한 번 더 이거를 보여주면서 주제의식을 강화한 거에 불과하다. 근데 주제의식 자체가 성찰이니까 성찰에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지 성찰의 결과물이나 이런 거는 안 드러나 있다. 유견에서 성찰의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5연에서 제시를 하고 6연으로 강조를 했다면 이게 맞는 표현이지만 성찰의 과정만 5연까지 보여주고 6연에서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수미상관에 의해 가지고 주제의식을 강화시키는 몇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찰을 그냥 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야지 존재 탐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기존의 국어 선생님들의 풀이법이었고, 근데 나는 문학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틀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를 찾는 거예요. 문학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요 틀린 거를 찾는 게 아니야. 없는 거를 찾는 거야. 없는 거. 옳지 않은 질문을 선택을 하라 했을 때 A, B, C 감마 했잖아요. 틀린 거를 1대1 대응으로 찾아내는 거는 사실상 연습만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없는 걸 찾으려면 좀 먼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먼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 왜? 없는 게 한 번에 안 보이면 없는지 있는지도 몰라. 왜? 시하는 게 좀 복잡하거든. 사실 저는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에 안 나타나 있어. 시에 존재 탐구가 끝났다라는 이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를 펼치는 게 결국에는 논리 싸움이거든. 결국에는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풀이 방법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졌고, 문학론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문학론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니까 시 해설이나 시 해설이나 문학어 개념, 기본 문학어 이런 것들은 진짜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은 1, 2, 3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문학을 푸는구나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오래 안 걸리잖아요 이거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비문학 1대1 대응으로 할게요. 1대1 대응이 국어의 사실상 정수다. 이것만 미리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이상 유니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